자, 해볼까요? 그 극대와 극소는 이제 너희들이 다 배운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내용 정리만 좀 한다. 자, 극대값의 정의가 뭐예요? 극대값의 정의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일단 정의가 뭐다? 정의가 뭐예요? x는 a를 포함한 무슨 구간? 어떤? 열린 구간.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그 열린 구간에 포함된 모든 x에 대해서 fx보다 fa가 크거나 같다. 얘를 만족할 때 이때 fa를 극대 값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이게 원래 일단 극대값의 정의고요. 자, 여기서 딱 눈여겨 보실 부분이 자, 연속이라는 조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자,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 보여요, 안 보여요? 역시 안 보이죠. 그죠? 그지? 일단 정의는 정의대로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요. 우리가 대부분 미분 가능한 함수들만 가지고 극대나 극소를 구하다 보니까 자꾸 극대 극소 값을 기본 정의를 미분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그런 게 아니다. 그죠? 이 극대값의 정의는 원래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극소값은 이제 다 똑같은 거예요. 부동호 방향만 반대로 바뀌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극대값만 좀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가면 되겠죠. 그죠? 극대값은 이런 거야. 그런데 자, fx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오케이, 자, 미분이 가능하다면 일단은 연속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문제가 상수함수로 나오지는 당연히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미분 가능한 함수를 우리가 다루면서 상수함수를 미분하고 그러고 있잖아. 않잖아. 그죠? 그죠? 미분 가능 연속일 때 자, 극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오케이. 자, 요 점의 좌표를 a, fa다라고 했을 때, 자, a, fa가 극대점이고 fa가 극대값이죠. 이해가요? 자, 위에 요 정의를 적용시켜봐. 자,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자, 어떤이란 얘기는 그냥 잡으면 돼. 매우 그 구간을 작게 잡아도 돼요. 그죠? 자, a를 포함한 열린 구간이니까 a보다 작은 쪽, a보다 큰 쪽에서 적절히 실수를 하나 뽑았을 때 이 구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요 위로 살짝 볼록한 요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의 y좌표죠. 그 y좌표 중에서 fa가 제일 크거나 같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극대값이 맞죠. 그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 같은 경우는 극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0인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극대점을 찾을 때 또는 극대값을 구할 때 일단은 f'x가 0이 되는 값을 먼저 구했었죠. 그죠? 그죠?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f'x가 0이다. f' 여기서 a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었어요. 충분 조건도 아니었고요. 그죠? 필요 조건이야. 그죠? 필요 조건. 일단 요거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 뭘 확인해야 되는 거야? x는 a에서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지. 그죠? 그죠? f'a가 0이면서 f'x의 부호가 x는 a보다 작을 때는 양수, a보다 클 때는 음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fx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직접 부호를 확인해야 돼요. 그죠? f'x의 부호 변화를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런데 방법이 하나가 더 나와요. 자, 이때 fx가 이계 도함수가 존재한다면, 자, 여기서 이계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두 번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두 번 미분이 가능하다. 자, 두 번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fx의 도함수를 미분한 게 이계 도함수니까 이 도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나요?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f 프라임 x가 미분이 가능하면 이때 f 프라임 x도 무슨 함수다 해도 연속인 함수예요. 그죠? 이해 아니에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x를 먼저 구하는 거야. 오케이? 자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x가 x는 a에서 0인데 자 x는 a에서 극대값을 가지려면 f 프라임 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지? 이해하십니까? 자 그 말은 a, 0을 이렇게 통과한다는 얘기죠. 누가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요 a, 0 그 근방만 보면은 요 점을 이렇게 감소하면서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양에서 음으로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이계도 함수다라고 하면은 얘는 f 프라임 x의 도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요 f 프라임 x의 증가나 감소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이해합니까? f 프라임 x를 미분한 게 이계도 함수니까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f 프라임 x의 증가 감소를 할 수가 있다. 그치? 자 여기 봐봐. 지금 fx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f 프라임 x가 x는 a에서 a, 0을 지나면서 x가 a인 순간에는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해하니? 그래서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계도 함수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는 이 녀석이 자 f 프라임 x의 도함수니까 그죠? 요거의 원래 함수가 x는 a에서 감소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a를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수학 2에서 공부한 내용은 극대값은 이런 거다라는 거 다 배웠고 그리고 극대값을 구할 때 f 프라임 x가 안녕하세요. 자 요거 한 부 가져가시고요. f 프라임 x가 0인 점을 일단 먼저 구한 다음에 x는 a에서 f 프라임 x가 0이면 a 좌우에서 f 프라임 x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직접 다 확인을 했었단 말이야. 그치? 이해합니까? 다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확인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냥 수학토에서는 fx 나와봐야 3차 함수 아니면 4차 함수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부호는 뭐 인수분해 된 형태로도 함수 그래프 충분히 그릴 수 있었고 그죠? 미분을 많이 안 써도 어느 정도 fx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이 충분히 뭐 어려운 과정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미적분에서는 지수함수나 이제 진짜 여러 가지 함수, 그죠? 걔네들이 또 짬뽕이 되잖아, 그죠? 더해주고 빼주고 곱해주고 나눠주고 합성이 되고 절대값 붙고 막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러한 경우에 치환도 이제 우리가 많이 하게 될 텐데, 자 치환. x에 대해 어떤 식을 t라고 치환을 했어요. 근데 그 x 값이 증가할 때 t 값도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거꾸로 가는 거야, 그지? 그죠? 복잡해져요 이제 문제가.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일단 자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x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f 프라임 x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에다가 대입해봐라. 그때 이계도 함수에다 대입했더니 음수가 나왔다. 음수가 나왔다. 그럼 뭐야? x는 a에서는 fx가 극대라는 얘기야. 이해하니? 부등호 방향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부등호 방향 때문에 헷갈릴 이유 전혀 없습니다. 잘 봐봐. 자, fx가 2차 함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2차 함수다. 자, 요거 도함수 f 프라임 x는 2ax 플러스 b가 되겠죠. 맞죠?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계도 함수는 2a가 되겠지. 이해하니? 자, 생각해봐. 자, 2차 함수는 단순했어.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잖아. 그치? 맞니? 그러니까 그걸 두 번 미분해봤더니 2a가 나왔어요. a가 양수면 2a가 양수고 a가 음수면 2a가 음수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때 a가 양수다라는 얘기는 fx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얘기고 a가 음수다라는 얘기는 fx가 위로 볼록이다라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아래로 볼록일 때는 극대값이 아니라 무슨 값? 극소값. 위로 볼록일 때는 뭐야? 극대값. 졸고 있어. 되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자, 집중해.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요 이계도 함수가 양수다.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수다. 위로 볼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 볼록이면 당연히 극소, 그죠? 극소랑 연계가 되는 거고 위로 볼록이면 극대랑 연계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요? 그럼 부호 때문에 헷갈릴 건 없죠, 그죠? 자, 이계도 함수에 대입했을 때 음수일 때가 극대다. 그래서 알겠죠? 양수일 때가 극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문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계도 함수. 이계도 함수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미분을 하는 게, 자, 3차 함수, 4차 함수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미분을 굳이 안 해도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어요. 그죠? 다항 함수는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이 미분 말고도 있었어.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지? 자,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함수 있잖아. 뭐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나 삼각 함수 같은 거 있죠. 그죠? 걔네들을 초월 함수라고 해요. 초월 함수. 어려운 함수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함수고요. 수학 2까지 배웠던 함수를 싹 모아서 뭐라고 그래? 다항 함수라고 하잖아요. 물론 수학 2에서도 뭐 수학 1에서도 이제 뭐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 배웠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초월 함수랑 다항 함수가 이제 뭐해? 짬뽕이 된다라고 했지. 그죠? 이해하니? 자, 초월 함수랑 다항 함수. 예를 들어 x축 같은 거 있죠. 그죠? 그죠? x축 같은 경우도 y는 0이다라고 하는 상수 함수고 걔도 다항 함수예요. 그죠? 얘네들 간의 교점을 구한다던가 뭔가 내용을 알아야 될 때 우리가 직접 계산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점을 찍어서 대입해 봐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부터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 무엇을 대입해야 될지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인수분해나 뭐 이런 것처럼 절대적인 방법이 없는 문제들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제 많이 나와요. 걔네들에 대한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뭐 해본다라고 했어? 대입해본다라고 했지, 그치?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단 최선의 노력이야. 배우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일단 최선의 노력을 직접 다 대입해보는 거야. 모든 함수 접근 방법은 다 그거야. 원래는 다 대입해보는 거야. 정의역 안에 있는 실수를 최대한 많이 대입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 대입해보는 과정이 또 문제에서 또 중요하게 쓰여요. 근데 모든 걸 다 대입해볼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려고 뭐 해보는 거야? 미분해보는 거야. 근데 fx를 미분해봤더니 f'x도 어려워, 복잡해, 아무것도 모르겠어. 너 도대체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하면 또 뭐 해보는 거야? 그 f'x를 또 미분해보는 거야, 그죠? 미분해서 이계도 함수를 파악해, 그죠? 그죠? 자, 미분을 하면 할수록 간단해지는 함수가 있고요. 미분을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함수가 있어요. 그 경향성도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적분할 때도 그렇고요. 그 경향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개념은 없죠. 일단은 다 배운 건데, 자, 추가된 개념은 뭐다?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극대와 극소를 판정할 수가 있다. 그죠? 극대 극소를 판정할 수가 있다. f'x가 0이 되는 x를 구한 다음에 이 x 값을 이계도 함수에다가 대입했을 때 양수이면 극소, 음수이면 극대 이렇게 된 거야. 알겠니? 알겠습니까? 선생님, 극대 극소여도 f'x의 부호가 이렇게 양이냐 음이냐 결정되지 않고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 이렇게 하나 딱 보면 쉬워.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자. 자, 그러면 요거를 미분했어요. 자, 이때 증가함수 바뀌고 여기서 증가함수 바뀌고 여기서 증가함수가 바뀌죠, 그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x축 하나 딱 그려주고 fx가 감소 증가니까 이때 f'x는 양이 돼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가 f'x의 그래프야, 그치? 이해하죠? 자, 근데 f'x의 도함수가 또 이계 도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f'x의 증가 감소가 바뀌는 데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끊어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x축을 다시 한번 그려놓고, 자, 지금 f'x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계 도함수는 양수일 때고 감소니까 음수, 증가니까 양수.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2점. 그죠? 2점.
f 자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이 점에서 쭉 올라가 보세요. 요 점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변곡점. 이미 배우기도 했죠, 그죠? 수학도에서 언급은 많이 됐었잖아. 중요한 점이라고, 그죠? 변곡점. f'x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프 보세요. 얘가 아래로 볼록인 구간이에요. 이해하나요? 아래로 볼록인 구간이에요. 자, 여기도 양수죠. 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에서 쭉 올라가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뜻이고, 요 사이에서 음수죠. 자, 얘랑 얘 사이에서 위로 볼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두 점은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이나 뭐 볼록이 어쨌든 변하는 점이죠. 변곡점이다라고 하는 거였고, 자, fx가 극대값을 또는 극소값을 갖는 점에서 쭉 내려가 봅시다. 극소값을 갖는 점이죠, 그죠? 극소점입니다. 쭉 내려가면 일단 f'x가 0이면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겠죠, 그죠? 자,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순수하게 증가 상태에 있다는 얘기지. 이해합니까? 누가? f'x가 증가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자, 증가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그놈의 도함수가 양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해하니? 그리고 극대값을 가질 때 쭉 내려가 보면 f'x는 0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순간에 f'x는 분명히 감소하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 음수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됐나요? 근데 많이 하다 보면은 아니 얘가 부호가 바뀌긴 바뀌는데 여기서 x축에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똑같죠, 그죠? 자, 감소하면서 접하고 뚫고 지나가도 이 순간에 감소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죠? 이해하시나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 봅니다. 오늘 프린트가 좀 적어 보이죠? 근데 뒤에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쭉 다 같이 천천히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에요, 지금 있는 양이. 자, 1번 보자, 1번. 자,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 자, 윗줄.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f'x가 0보다 뭐하다? 뭐예요? 뭐예요? 크거나 같다죠, 그죠? 크거나 같다입니다. 그죠? 크거나 같다입니다. 크다 아니에요, 그죠? 크거나 같다. 자, 그때 A의 범위를 구해라. 자, f'x 한번 구해보자. 자, f'x는 뭐예요? 2의 x승으로 일단 묶이죠, 그죠? 요거 미분하면 항상 2의 x승으로 묶어줘야 되고, 요거를 묶게 되면 괄호 안에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x 플러스 4분의 5a에다가 마이너스 a니까 4분의 1a 요렇게 되겠죠, 그죠? 됐니? 그러니까 이거야. 2의 x승하고 어떤 함수가 곱해져 있는 것을 미분을 하면 앞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다 보니까 얘로 항상 묶이잖아요, 그죠? 그죠? 묶여서 얘하고 얘를 미분한 거하고 그냥 더해서 바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얘는 부호가 항상 양수인 거지, 그죠? 그래서 f'x가 0 이상이 되려면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2차식이 0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그죠?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 이상일 조건이 뭐였습니까? 최고창의 수 양수, 이미 양수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였죠, 그죠? 됐지? 자, 그래서 얘가 a-2의 제곱 빼기 4ac 하면 a죠. 그죠?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뭐죠? 5a인가요?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제? 자, 2번도 마찬가지 문제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려면 f'x가 0 이상이어야 돼, 그지? 항상 0 이상이어야 돼. 알겠습니까? f'x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돼. 자, 근데 fx가 x 플러스 ln
2ln x제곱 플러스 a다라고 나왔는데 일단 문제에서 a는 양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때 이 진수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함수는 일단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그지? 실수 전체에서 얘가 증가함수이려면 f'x가 0 이상이어야 된다. 자,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분의 2x 요거였습니다. 그죠? 됐지?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a분의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x다 이거야. 오케이? 자, 너희들 몫의 미분도 배웠는데 몫의 미분도 배웠고 지수가 유리수 또는 음의 정수, 그죠? 지수가 실수일 때 미분법도 어차피 다 배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분모에 이렇게 식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나오게 될 텐데 분자가 묶여서 인수분해 돼서 분모랑 약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해서 좋은 약분과 하면 안 되는 약분이 있어. 자, 분모랑 분자랑 일단 부호가 같이 바뀌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모랑 분자의 부호가 같이 바뀌면 어려워. 자, 예를 들어서 미분을 했더니 분모가 x 4제곱이에요. 근데 분자가 x로 묶여. 그럼 약분시키고 나면 분모는 x 3제곱만 남지. 그치? x 3제곱은 x가 양수면 양수인데 음수면 또 음수죠. 부호가 바뀌죠. 그죠? 자, 그럴 때는 약분 안 하는 게 좋아. 이해하니? 분모라도 부호를 그냥 고정시킬 수 있다면 고정시키고 가는 게 좋고 얘는 부호가 뭐다? 항상 양수죠. 그래서 분모는 건들지 말고 이제 이 분자가 항상 0 이상이면 된다 이거지. 그치? 됐나요? 자, 요게 성립할 조건이 뭐야? 얘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죠? 그래서 요거의 판별식이 짝수 공식 쓰면 4-a네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는 4 이상이 되겠죠. 됐니?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자, 3번. 자, 3번에 극값을 구해라 라고 있습니다. 자, fx는 자, 일단 미분부터 해봐야 되겠죠. 자, f'x는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하면 1이니까 생략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럼 얘는 분자가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면 x제곱에 3x 그러니까 플러스 2x가 되고 분모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극값을 구하려면 일단 요게 0이 되는 값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이해하죠? 자, 그러면 분자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x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거나 0이어야 되는 거지.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근데 마이너스 2랑 0일 때 이때 극대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때도 역시 극대나 극소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했죠. 근데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그죠? 자, 첫 번째는 요 f'x의 부호가 양에서 또는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직접 보는 방법이 있었고 하나는 이계도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죠? 이계도 함수에다 대입했을 때 양수이면 극소 음수일 때가 극대라고 했어요. 맞냐?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뭘 선택할래? 얘 미분하면 더 복잡해지죠. 그죠? 그죠? 지금 분모가 항상 양수죠. x가 마이너스 1만 아니라면. 이해하니? 그러니까 어차피 얘도 원래 함수 fx도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야. 정의역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당연히 확인할 필요 없고요. 분모는 요거 제곱 붙었으니까 항상 양수니까 분자의 부호만 보면 되는데 이때 분자가 아주 간단한 2차 함수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양, 양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해하냐?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2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 극대. 그죠? 극대 값을 갖는다. 자, 0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 극소 값을 갖는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합니까? 됐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다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이계도 함수 구해서 대입해보는 것보다 이게 그냥 더 편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극대극소를 판정하는 방법을 오늘 새로 배웠다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더 편한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 피곤하시면 잠깐이라도 괜찮으니까 엎드려서 주무세요. 자, 알겠습니까?
잠은 잘수록 늘고 안 잘수록 준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6개월째 몸소 느끼고 있어요. 제가 잠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우리 애기 때문에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이게 적응이 되니까 학원에 와서 피곤하고 안 피곤하고가 전에 많이 잘 때랑 전혀 차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아직 젊긴 젊나 봐. 그죠? 제가 아직 어려가지고 그거에 대해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자, 3번에 2번. 자, 2번은 fx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f'(x) 구하자. 2의 x승으로 일단 묶어야 되고요. 그죠? 자, 머릿속으로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랑 이걸 미분한 거랑 한 번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요거 미분하면 2x니까 x제곱 플러스 x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됐죠? 얘는 양수기 때문에 볼 거 없고 얘만 보면은 자 아래로 올라오면서 x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부호는 양, 양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래서 f-2가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거고 f1이 뭐가 된다? 극소가 된다.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됐죠? 자, 4번. 자, 4번에 fx는 일단 주어졌는데 자, 밑줄 그어봐. x는 1에서 극대값 5를 갖는다. 자, x는 1에서 극대값 5를 갖는다. 두 개 써놔야 되죠. f1이 몇이야? 얘가 5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fx는 분명히 미분이 가능한 함수거든. 그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분모가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항상 양수지. 그치? 불연속인 점도 없고요.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이 가능한 애가 x는 1에서 극대나 극소값을 가지면 얘는 일단 0인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두 개 연립하면 a랑 b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선생님 저 미분이 안 되는데 앞에를 다시 공부하셔야 되겠지. 그치?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1번이고 자, 2번은요. fx가 x는 3분의 파이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삼각함수 들어가면 원으로 할지 그래프로 할지 일단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거고 한 가지 방법으로 확실하게 가시는 게 좋아요. 저는 원을 추천드리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 확실히 가시고 자, fx가 요거니까 이때 f'x는 뭐다? 1 플러스 a 코사인 x다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3분의 파이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f'3분의 파이는 일단 0이어야 되겠지. 그죠? 그죠?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이때 a는 몇이다? 마이너스 2다가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때 극대랑 한번 구해봐라. 극대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된 거야. 이해하시나요? 극대도 한번 구해봐라. 자, 얘가 0이 되는, 그죠? 일단 얘가 0이 되는 데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얘가 0이 되는 데가 코사인 x가 뭐일 때? 2분의 1일 때, 그죠? 코사인 x가 2분의 1이면 우리는 단위원을 그리고 x좌표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서 동경 교점이 여기 두 점이 생기는 거야. 그지? 근데 문제에서 0부터 2파이까지 봐라라고 했으니까 이 동경은 3분의 파이, 이 동경은 3분의 5파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x는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데 문제에서 3분의 파이일 때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일단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확인할 거 없고요. 그죠? 그럼 이때 극대냐 극소냐만 확인하면 되는데 되니? 극대냐 극소냐를 확인하면 되는데 자, 딱 보니까 미분하기 연락 간단하죠. 그죠? 그죠? 자, 이때는 미분 한 번 나와죠. 자,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면 뭐가 나와? 2 플러스 2 사인 x가 나오죠. 됐니?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x가 3분의 5파일 때 얘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니까 그때 사인 x는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이거죠. 그죠? 그죠? 3분의 5파일 때 f'x는 0이면서 이계도 함수는 양수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어요. 음수.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값을 갖는다? 대값을 갖는다. 그죠? 그죠? 그래서 3분의 5파이를 fx에다가 안 써놨는데 자, fx에다가 대입을 하면 극대값이 된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하죠? 넘어가요? 네, 좋아.
자, 아까 간단한 언급은 일단 있었는데 변곡점이란 거예요. 변곡점이 또 진짜 중요하네요. 문과 미분적분하고 이과 미분적분의 일단 차이, 미분에서 차이는 변곡점을 배우냐 안 배우냐가 가장 큰 차이예요. 자, 변곡점. 뭐가 변하는 점이다? 볼록, 그죠? 볼록이 변하는 점이다라는 거야, 그죠?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이게 변하는 점이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요렇게 생겨요. 요거 뭐야?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아래로 볼록.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이 중요해졌으니까 우리는 아래로 볼록의 내용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이 뭔지부터 일단 정확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하는 건 표현 방법을 작게 그냥 한 3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그림 봐봐. 이 점에서 접선을 구했더니 기울기가 요 정도예요. 자, 이 점에서 접선을 구했더니 기울기가 요 정도예요. 요 점에서 접선을 구했더니 기울기 요거, 여기서 접선을 구했더니 기울기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증가하죠.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구간이 아래로 볼록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 일반식이 뭐야? 이게 f'x죠. 그치? 그래서 f'x가 증가할 때 fx는 아래로 볼록인 거야. 근데 이 함수가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면, 그죠?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죠. 존재한다면 그 말은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요 놈의 증가 감소를 뭘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 놈의 도함수. 그 놈의 도함수가 이계도 함수죠, 그죠? 그죠? 얘가 양수인 구간 이렇게 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일단 아래로 볼록 확인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요겁니다. 이거였어요. 자, 여기에 두 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점. 어느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이다. 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다라고 하면 구간을 잡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이려면요. 자, 이런 거예요. 이 구간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실수를 어떻게 선택을 해도, 오케이? 어떻게 선택을 해도 그 두 실수가 매우 가까이 있는 두 실수여도 그 두 실수를 어떻게 잡아도 그 두 점을 이렇게 직선 또는 선분으로 연결했을 때 지금 그 작게 잡은 구간도 그냥 크게 확대해 놓은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두 점을 가깝게 잡아도 그 두 점을 이은 직선의 아래쪽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이게 아래로 볼록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걸 식으로 나타내면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아마 본 적 있어. 함수 처음에 공부할 때. 자, fx가 아래로 볼록이면 이런 게 성립해야 돼. fa 플러스 fb 나누기 2 하고 f 2분의 a 플러스 b가 얘를 만족해야 돼요. 자, x1에서 x2까지 이 구간에서, 자, x1, x2 이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하려면 이 구간에 있는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얘를 만족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한 뜻이죠. 자, a나 b를 요 사이에 어떻게 잡아도, 자, 여기가 a, 여기를 b다라고 잡고 두 점을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 두 점의 중점의 y좌표가 얘죠, 그죠? 맞냐? 지금 이 점의 좌표가 a, fa고 얘는 b, fb잖아. 그 둘의 중점 가운데 있는 점, 여기 선분 여기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이 중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a 플러스 b, fa 플러스 fb 나누기 이렇게 되겠죠? 이 중점의 좌표가. 이해가요, 안 가요? 자, 근데
지금 이 중점의 x좌표가 함수 fx에 대입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요 점에서 수직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만나는 점이 있죠. fx랑 만나는 점. 지금 이 점의 좌표가 뭐야? 얘가 2분의 a 플러스 b, f 2분의 a 플러스 b인 거죠. 그죠? 요 두 점 지난 직선의 아래로 볼록해 있으니까 함수값이 그 아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 얘보다 얘가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라면. 알겠습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면. A와 B 사이에서 아래로 볼록이라면. 그치? 자, 여기까지 고1 때 배운 거고 조금 확장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자, 꼭 중점이 아니더라도 잘 보세요. 자, A에서 B까지 아래로 볼록이에요. 여기 A, FA고 여기가 자 B, FB입니다. 아래로 볼록이라면 꼭 중점이 아니어도요. 예를 들어 자 중점 아니죠, 그죠? 얘는 M 대 N으로 자 내분하는 점이다라고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점의 좌표는 자 A다라고 하자. 점 A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N분의 뭐예요? N B 플러스 N A죠. 맞니? 자 Y 좌표는요? N 플러스 N분의 M F B 플러스 N F A가 되겠죠. 됐니 여기까지? 이해하니? 자, 점 A에서 X축으로 수선을 그으면 만나는 요 점 있죠. 그죠? 요 점을 B다라고 했을 때 점 B의 좌표는 뭐가 된다? X좌표는 당연히 똑같겠죠. 그죠? Y좌표가 F에다가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를 대입을 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니까 이때 함수값이 그죠? fx의 함수값이 요 내분점의 함수값 y좌표보다 작겠죠. 그죠? 얘가 더 크겠죠. 됐니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지금 미분을 공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변화율이 가장 중요한 단원이긴 해요. 변화율이. 자, 변화율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차가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알겠습니까? 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자에 항상 f-f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든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든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그치? 그런데 자 봐봐. 분자에서 f들의 합이 나오면요. 알겠습니까? 분자에서 f들의 합이 내가 어떠한 식이 맞는지 틀려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때 분자에서 f들에 대한 합이 나오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한 가지는요. fx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플러스 f를 마이너스 f로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해가시나요? 예를 들어 쉬운 예로 fx가 만약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아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면 f-x가 뭐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fx랑 같은 거잖아. 그치? f 앞에 없던 마이너스가 만들어지잖아. 그걸 이용해서 차를 만들어서 변화율, 미분계수, 미분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바꿀 수 없이 합이 나올 때가 있어. 합 나오면 항상 습관적으로 계수 합으로 나눠서 내분점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 만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종종 이제 보게 될 수 있는 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면 얘랑 그죠? 요 부등식 얘가 성립한다 이거. 이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이라면 요렇게 그죠? 1학년 때 배운 내용으로 근데 그 내용도 중요해서 일단 이렇게 정리합니다. 얘도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고요. 부동호 방향 바뀌면 당연히 위로 볼록이 되겠죠. 그죠? 자, 등호가 들어가면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결국 직선이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요 변화율이랑 딱 짬뽕해서 내게 딱 좋은 게 뭐야? 기울기인데, 그죠? 순간 변화율 말고 이런 거 있잖아. 자, 요 곡선 위에 세 점을 잡게 되면 세 점 중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는 대소 관계가 반드시 정해집니다. 얘가 아래로 볼록이라면. 알겠습니까? 자, 요 점을 A, 요 점을 B, 요 점을 C라고 하면 순서대로 A, B, C라고 하면 자, B, C의 기울기가
BC의 기울기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AC의 기울기가 그 다음이고 그리고 AB의 기울기가 가장 작습니다. 요 기울기로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뭐라고 했니? 세 점이 어디에 있을 때? 세 점이 어디에 있을 때? fx 위에 있을 때 알겠죠? 자, 세 점 중에 한 점이 fx 위에 있지 않으면 또 안 돼요. 알겠죠? 세 점이 fx 위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다 이거야. 일단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은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죠? 그리고 변곡점은 그 블록이 바뀌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바뀌는 점이다. 알겠습니까? 바뀌는 점이다. 사인 x 같은 경우도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변곡점이 무수히 많이 나오죠. 그죠? 코사인 x도 무수히 많이 나오고요. 오케이 말이? 자, 아까 요 앞에 단원 그 설명을 할 때 fx랑 f'x랑 f 이계도 함수를 여기다 세 개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번 눈으로 봤어. 그치? 단순한 예로 하나 봤어. 그 그림 자체를 좀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자, 변곡점은요. 변곡점 문제로 나올 때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거예요. 접선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제 이과생들은 변곡점이랑 좀 묶어서 생각을 하려고 해야 돼요. 알겠죠? 어떤 구간이 정해진다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대부분의 문제라는 얘기는 문제를 그렇게 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구간을 정했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값이 변곡점에서 나와요. 접선의 기울기 최대 최소값은 변곡점에서 나와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변곡점에서의 접선은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접하기도 하지만 뚫고 지나가기도 해요. 오케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접하기도 하면서 뚫고 지나가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된, 자, 얘는 변곡점이 아니죠. 아래로 블록인 구간 안에 있는 한 점이지, 그치? 자,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곡선이 이 접선을 뚫고 지나가는 거 아니죠, 그죠?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나요? 자, 근데 3차 함수나 뭐 많은 그래프가 어쨌든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어요. 눈으로 좀 보이죠? 이 점 왼쪽은 위로 블록이지, 그치? 오른쪽은 아래로 블록이죠, 그죠? 자, 이게 지금 변곡점이다라고 합시다.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돼요. 이 곡선과 접하면서 어떻게 된다? 뚫고 지나가는 모양이 또 나와요. 알겠니? 알겠습니까?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자, 변곡점이 아닌 점에서는요. 뚫고 지나가지는 않죠, 그죠? 접하기만 하지, 그지? 그지? 자, 그러면 자, 그림 봐봐. 자, 그림 봐봐. 이 곡선의 증가율이 계속 커진다면 쭉 올라가서 직선과는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지, 그치? 이해하죠? 만나게 되겠죠? 근데 이 접점, 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이미 여기서 뚫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 증가율이 아무리 커져도 이 직선이랑 요 뒤에서 다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치? 그러니까 직선과 자, 일반적인 그 직선이랑 fx랑 그 교점 개수 관련된 문제들도 결국은 중요한 게, 자, 어떤 직선과 fx의 교점의 개수가 딱 변하는 포인트가 결국은 다 접할 때잖아, 그죠? 이해하니? 접할 때니까 이런 문제 나면 얘랑 당연히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그 접선과 fx의 교점이 또 개수가 변하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변곡점에서의 또 접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단원에서 이제 문제 그냥 이러한 스타일만 가지고 문제를 내면 결국 어려운 것들은 요 세 개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특정 하나만 딱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배운 개념을 같이 비슷하게 묶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묶일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좀 근접하게 연습을 계속 해야 돼, 거기.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리고 여기 미적분에서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문제는 뭐인가? 단순해. 쉬운 문제는 뭐인가? 한 단원에서 배운 한 개념만으로 그냥 답이 나오면 쉬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는 4개에서 5개 정도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이 같이 주룩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네다섯 개 개념을 개별적으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죠? 잘 알고 있다라고 해도 그 여러 가지 개념이 섞이면은 여기서 내가 써야 될 일단 네 가지 다섯 가지 개념이 바로 안 떠올라서 못 푸는 경우가 있고,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그 순서 조합이 안 돼서 못 푸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계산이 안 돼서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 연습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산은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죠. 직접 뭔가를 대입해서 확인해 보는 과정도 필요한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네 가지 다섯 가지에서 이미 복잡해진 거죠, 머릿속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념을 계속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고, 쉬운 개념 및 예제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되는 게, 어려운 문제 풀 때 내가 필요한 게 딱 적시에 딱딱딱 떠올리려면 아는 것도 여러 번씩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떠올라요. 그래야. 근데 요새 애들이 수학을 잘 못하는 이유가 반복을 안 해요. 반복을. 교재는 옛날보다 여러 권을 푸는데 지금은 한 권의 교재를 5번, 7번, 10번씩 푸는 애들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요새 약한 거야. 문제가.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변곡점을 일단 구해라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는다. 자, 근데 이게 100%는 아니에요. 변곡점에서 이계도 함수가 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닌 변곡점에서 이계도 함수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면, 알겠죠?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면, 이계도 함수가 그리고 연속이라면 일단은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고, 근데 이 점이 100% 변곡점이 되는 건 아니고 뭐가 바뀌어야 돼? 중요한 거는 부호가 바뀌어야 돼.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자, 얘는 이계도 함수는 자, 이계도 함수 값이 0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건 상관은 없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거는 부호가 바뀌어야 돼. 알겠죠?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근데 너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미분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복잡해졌죠. 그죠? 자, 바로 안 적어. 자, 미분하는 것 자체가 복잡해졌죠. 그죠? 근데 그 복잡해진 식을 또 미분을 해야 돼. 이해하니? 자, 그럼 여기서 벌써 2번 미분했지? 걔가 0이 되는 x값들을 쫙 다 찾아요. 벌써 세 번째 복잡한 계산이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얘가 0이 되는 그 점에서 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지 또 확인을 해야 돼. 벌써 네 번째 복잡한 과정이 들어갔지. 그지? 이해하니? 자, 그래프를 그릴 때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변곡점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지금 복잡한 계산 과정이 네 가지가 들어간 거야. 그럼 여기서 벌써 몇 분이 걸린 거야. 4분, 5분, 10분이 걸린 거 벌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들 그래프에서 나오는 개형들이 있어요. 요 뒤에서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연습들을 할 거야. 그치? 그죠? 몇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랑 곱해진 꼴도 있고, 지수함수랑 삼각함수랑 곱해진 꼴도 있고, 지수함수분의 다항식 꼴, 그리고 다항식 곱하기 로그함수 꼴, 그리고 지수함수분의 삼각함수 꼴, 지수함수분의 2차식 꼴, 뭐 몇 가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의 그래프는요, 식이 살짝 변한다고 해서 큰 틀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큰 틀이 변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일단 충분히 한 다음에, 아, 이쯤에 변곡점이 있는 게 당연히 맞았었지. 변곡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 정도를 좀 감을 잡고 가야 그 복잡한 계산들을 그래도 좀 안 해보고 좀 믿고 갈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전혀 알 수 없는 함수 가지고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은 절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답답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일단 개념은, 자, 변곡점을 찾으려면 일단 뭐가 변해야 된다?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변해야 된다 이거야. 알겠죠? 자, 이 이계도 함수의 값이 그 점, 변곡점에서의 0이다는 그냥 필요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치? 근데 반드시 0일 필요는 없다. 거기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자, 5번 보세요. 자, 6번까지 풀고 쉬는 시간 될 테니까. 자, 보세요. 자, 5번에 y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x다. 자, 일단 지금 배운 건 이거니까 오목 볼록만 정확하게 한번 조사해보자 이거야. 자, 요거 미분하면 y 프라임은 분모 제곱분의 1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되고요. 자, 분모는 x제곱 플러스 1제곱 분의 분자는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남았지, 그치? 됐죠, 여기까지? 한 번 더 이제 미분. 자, 이계도 함수는 분모를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1의 4제곱이 되죠. 그죠? 4제곱. 그리고 이제 분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분모 그대로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이제 분모 미분하면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의 1승에다가 곱하기 2x까지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죠? 일단 많이 복잡해지잖아. 그죠? 복잡해지는데 약분할 수 있는 게 보이지? 자, 분자 요거 x제곱 플러스 1, 여기도 x제곱 플러스 1, 여기도 x제곱 플러스 1이 보이네요. 그죠? 자, 약분할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자, 바로 앉고. 자, 약분할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약분을 하고 나면 분모의 부호가 바뀌는 식인가, 바뀌지 않는 식인가 고민을 한 번은 해야 돼. 자, 근데 x제곱 플러스 1은 항상 양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짝수 제곱이 없어도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약분하시면 돼요. 자. 얘는 이제 1승이 될 거고 이렇게 없어질 거고요. 그죠? 얘는 3승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변곡점을 찾는다는 얘기는 어쨌든 요 놈의 부호가 바뀌는 데를 찾는데 분모는 항상 양수니까 이제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그죠? 자, 분자는 뭘로 이제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띵띵띵 자 마이너스 4x 얘랑 곱하면 플러스 4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정리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2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루트 3하고 x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됐습니까? 얘는 3차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3이 되겠지. 오케이. 자, 변곡점이 몇 개가 나왔습니까? 3개가 나왔어요. 자,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3번 바뀌었어. 양. 그죠? 3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자, fx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콤마 f 마이너스 루트 3 변곡점 맞죠? 그죠? 그죠? 변곡점 맞습니다.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변곡점 맞아. 그리고 0, f0도 변곡점이고 루트 3, f 루트 3도 변곡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x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을 때는 얘가 뭐야? 음수지. 그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을 때 음수고 0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을 때도 음수인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음수일 때 이계도 함수가 음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헷갈리지 말고 이차함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2차 함수에서 x제곱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죠? 얘가 위로 볼록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랑 루트 3보다 클 때 그죠? 그때 이계도 함수가 양수죠. 그죠? 양수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죠? 알겠지? 헷갈릴 이유 전혀 없는 거야. 너 2차 함수는 다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요. 자, 다 봤고요. 자, 6번. 자, 6번은 곡선 y는 x 4제곱 마이너스 4 x 세제곱 플러스 1 이라고 나왔어요. 두 변곡점을 PQ라고 했을 때 PQ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라고 나왔어요. 자. 미분 안 해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죠? 자, 봐봐. 변곡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죠? 자, 없앨게요. 이거 필요 없죠. 그죠? 변곡점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자, 플러스 1을 없앴어. 뭐 한 거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지?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다고 해서 변곡점 사이의 거리가 변하겠니? 아니겠죠. 그죠? 변곡점도 똑같이 평행 이동할 테니까. 맞지? 그래놓고 봤더니 자, 지금은 일단은 뭐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일단 해보면 이제 y 프라임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고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12x 제곱 마이너스 24x니까 12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되고 x는 0이랑 2에서 부호가 분명히 변한다 이거죠. 그죠?
맞습니까? 부호가 변하죠, 그죠? 네. 그래서 자 변곡점의 좌표는 0,0이랑 그죠? 0,0이랑 자 또 2 대입하면 2, 16 마이너스 32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라, 뭐 이런 거 아니지, 그지? 그래서 몇이다? 루트 4 플러스 256이니까 루트 260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